됐나? 오케이. 됐어요? 뭐 하여튼 시간 됐죠? 잘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이 개념적 사고력으로 여기 성취유증 모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대 정신은 뭐에서 나오느냐? 역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시대 정신이 뭔지 몰라요. 우원식이든 우상호든 시대 정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표를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거라며? 우리가 민주주의 투표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우원식 사태로 우원식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문명사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문명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해 못하니까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문명사를 쭉 훑어 나갈 때까지 제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 제 생애에 이걸 한번 경영학자로서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했어요. 제가 한양대에 있을 때부터 이 책을 그 성취유증 모형이라는 책을 모형을 정리할 때 영양진단 모형을 쭉 그때서부터 정리할 때 한국화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이게 문명사가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언젠가 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한 달에 뭐죠? 그 커피숍 이름은 맨날 잊어버려. 그 커피숍 이름이 뭡니까 그거? 네, 왜 그랬잖아. 걔가 하는 거 커피숍. 스타벅스. 그래. 이호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잖아. 5,990원. 그거로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이 건민회 많이 참석해서 꼭 내가 그 문명사 전체를 개관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배우면 시대 정신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거 알고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미국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가랭이가 찢어져요. 미국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역사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회원에 많이 가입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이속을 따라서 현실을 지멋대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고 그 이론이 형성된 학문 체계를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제가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독일 대학에서 공부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에 따른 관련 문헌들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제가 부부가 사는 이 아파트에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쌓여서 지금 아내가 조금 이제 약간 약간 좀 이렇게 게이지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문헌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행본이든 논문이든 뭐 에세이든 간에 자기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길래 이렇게 이런 책을 썼나. 그걸 보면 막 감당이 안 되죠. 막 희열이 오르죠. 지적 자극이 생기죠.
그러면 행복해지죠. 두 번째는 좋은 문헌일수록 그 책을 읽으면서 합리적 비판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게 중요하죠. 고전은 읽기가 어려워요. 왜? 재미대가리가 없거든. 그런데 문제의식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또 여러 번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고전은 재미대가리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못 읽겠다고 싶으면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해설책들이 있어요. 그 해설책들을 읽어도 좋습니다. 내가 왜 이 강의가 대학원 코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문헌을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김근수 선생의 책은 그것 말고도 여러 권을 썼거든요. 진짜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건 신학자들이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그냥 이 사람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운동, 예수평전 이런 것들은 쭉 읽어가도 됩니다. 물론 다 각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뭐 각주 안 봐도 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훌륭한 학문적 소양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그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의식에 대한 글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고전을 읽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고전을 읽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글을 계속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어떤 형식이라도 글쓰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한국은행에 와서 강의를 한국은행 연수원이죠. 인천 서구청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국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가르친 건데 한국 관료 조직의 개혁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출판사에다 원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읽어보시고 아니 이 책은 똑똑한 자들이 멍청한 짓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 책이 팔리지.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그래 아이고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부제로 한국 관료 조직의 개혁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부제를 넣고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 그 책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출판해서 이 책이 많이 나왔어요. 415페이지인데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나가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저보고 지금까지 쓴 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고 좀 다 가져오라는 거야, 자기가 다 읽어보고 편집해서 또 책을 낼 테니까. 이게 98년에 냈는데, 그 다음에 이게 2001년에 냈어요. 내가 한국은행을 떠나기 아마 직전이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책이 하나 더 나왔어요. 2001년 내가 8월 말에 떠났는데 이게 8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책도 많이 안 팔렸고 이 책의 제목은 경영관리의 위기, 올바른 경영관리 철학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알아서 내 원고를 다 드렸더니 내가 그때 한국일보에도 한 6개월간 매주 한 편씩 에세이를 써서 보낼 거예요. 원고를 써서 한국일보에 6개월간 난 원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쓴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블로그가 뭐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블로그에다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도 쓰고, 블로그에다 쓰고, 블로그에다 글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원고를 써서 책 한 권을 만들어냈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이 책은 많이 팔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독일에서 내가 공부했을 때 그런 얘기, 에피소드 이런 거, 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여기다 잡다구레 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은퇴한 후에도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뭐라고 그냥. 수중절 무슨 에세이 같은 거죠. 내 생활 일기 같은 거죠. 써야 됩니다. 글쓰기가 인간 정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계속 글을 써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글로 표현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반드시 글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스터디 그룹이 절대로 필요해요. 내가 독일에 가서 그전에 스터디 그룹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독일 애들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에 쫙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냥 운 좋게 걔네들을 만나서 스터디 그룹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크게 도움을 받았죠. 건민대도 바로 거대한 스터디 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명만 되어도 거대한 그룹 스터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대한 건민대 같은 스터디 그룹을 다시 다양한 소그룹들이 태어나서 전부 분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이 스터디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버릇을 안 들였어요. 학교에서. 독일 학교는 그 김나지움만 가도 엄청난 글쓰기를 해야 돼요. 대학에 오면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돼. 계속 논문을 써요. 세미나 논문을 써내야 되죠. 그 시험 보는 것도 5시간 내내 글을 쓰는 겁니다. 한 과목당 그것도. 그리고 박사과정은 매 학기 자기가 연구한 거를 글로 써서 그걸 넣고 또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학문적 소양이라는 건 글을 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면 글 쓰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분화된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면 현실의 다양한 모순과 불합리한 것은 민중이 가까운 학문적 소양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갖춘 민중의 힘으로 한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모습이에요.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